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2달 동안 이제 경찰학 같이 진행할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경찰학 이제 순환을 좀 이제 한 번 정도 수업하신 분들은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을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 과목 자체가 좀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제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하고 형소법도 배울 텐데, 자, 그런 과목에 비해서 좀 양이 좀 많은 과목이에요. 양 자체가요. 뭐 형법이나 뭐 하나의 법, 형사소송법처럼 하나의 법이 아니라 경찰학은 이제 말 그대로 법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많고, 또 이제 경찰학 수업 시간에 판서를 제가 좀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판서를 이제 처음 공부한 분들은 어차피 자, 판서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자체적 내용을 알기가 쉽진 않아요. 처음 접하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처음 일수란 때는 앞에 판서 해놓은 거라도 좀 적어두세요. 적어두면 나중에 이 순환 그 다음에 이제 2달 끝나서 또 들을 때는 그 판서했던 내용 가지고 같이 이제 내용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때 무슨 말인가 들어요. 그때. 또 이제 나중에 그 정리해놓은 게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이제 서브노트가 되는 거고 요약집이 되는 거고. 자, 처음 어떤 과목이든 공부할 때 욕심내지 말고 공부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지. 안 그래요? 한번 딱 들어서 알 것 같으면, 전 솔직히 말해요. 한번 딱 듣고 알 것 같으면 모두를 9급 공부해요. 한 7급, 5급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경찰학 이제 할 텐데, 우선 이제 경찰학 이제 한번 이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경찰학은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총론. 그리고 이제 뒷장 한 번 더 넘기면 강론이라는 파트로 각각 나눠지는데, 자, 우선 이제 총론 파트는 경찰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배우는 법들 좀 많이 배워요. 경찰과 관련된 법들을. 그리고 강론 파트는 경찰이 되었을 때 행하는 업무, 그러니까 생활안전부터 외사까지 각각의 업무를 배우는 거고. 자, 이때 총론하고 강론하고 비중은 거의 10문제 보시면 돼요. 10문제. 거의 5대5 비율이고, 또 이제 둘에 대한 성격이 약간은 달라요. 총론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법 테두리 안에서 저 이렇게 쭉 풀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된다면, 강론은 이제 개별적인 업무예요, 업무. 그러니까 개별적인 업무란 것은, 아, 이런 파트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하고 좀 이제 단순하게 좀 암기를 좀 많이 요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감은 와요. 이 파트마다 성격이 어떻게 되고 또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다만 이제 하다 보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경찰학은요. 경찰은 양이 많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까먹어요. 또 머릿속에서. 왜냐면 경찰학은 이론 과목이에요. 이론 과목. 그래서 형법이나 형소법처럼 뭐 이런 뭐 사례를 가지고 뭐 무슨 죄다, 뭐 증거 능력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판례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 즉 학문 과목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설사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되면 바로 까먹고 그런 과목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자주 좀 봐야 돼요. 경찰학은 자주. 암기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하기 이전에 경찰학은 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머릿속에서 금방 좀 자리 잡히기 때문에 좀 약간 많이 보고 많이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경찰학 총론 앞서가지고 이제 10페이지 보면, 자, 경찰과 경찰학의 기초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선 이제 경찰과 경찰학의 기초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경찰이라는 그 개념이에요. 경찰이라는 개념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생긴 조직이 경찰이다 보시면 돼요. 경찰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긴 게 경찰인데, 자, 우선 1장이 경찰과 경찰학. 자, 우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경찰학이에요. 경찰학. 자, 경찰학이라는 것은 우선 이제 경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은 학문, 그게 경찰학이에요. 학.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자, 국가 제도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규명한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경찰학이란 이처럼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을 규명한 지식의 총체라는 거. 자, 이때 이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을 규명한 지식의 총체이되, 자, 이런 국가의 공권력 행사, 이 공권력 행사를 자, 누가 하느냐? 즉 경찰이 한다 이 말이에요. 경찰이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를 하되 그런 것들을 이처럼 이론적으로 모두 풀어놓은 게 경찰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학. 두 번째, 자, 이러한 경찰학에 있어서 용어의 등장은 유스티라는 학자에 의해서 경찰에 대한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등장했다. 자, 그 다음 경찰학이란 이처럼 성격에 있어서는 이처럼 학문성은 인정한다는 거. 자, 학문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찰학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학문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학문의 성격은 가지고 있되 단 독자적인 학문은 아님. 즉 경찰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가 이처럼 학문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은 아니다. 자, 이 내용은 자, 시험적인 내용보다는 경찰학이라는 그냥 가벼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이제 교재로만 좀 간단히 좀 본다면,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경찰이라고 불리는 국가 제도와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규명한 지식의 총체를 경찰학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이러한 경찰학의 학문적 출발은 절대 군주국가의 통치학인 광방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경찰학을 최초로 체계한 후기 광방학자인 밑줄 유스티라는 학자를 통해서 경찰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소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경찰학을 누가 먼저 이처럼 용어를 표현했는지 정도는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유스티라는 학자에 의해서 경찰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시작했다. 자, 이때 이제 이처럼 유스티에 쳐서 경찰학의 원리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자원의 확보가 경찰의 임무라고 보였으며, 이 당시에 경찰학에 불리는 것은 내무행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주의적 국가 권력을 기초지우기 위한 학문이었다는 거. 즉 경찰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 경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은 게 경찰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런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및 발달 과정입니다. 자, 경찰학은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경찰의 활동이나 구조 혹은 관리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의식이나 일탈까지도 경찰에 있어서 연구 영역에 포함되는 물론 철학적, 법학적, 행정학적, 기타 과학적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밑줄 학문이라는 거. 그래서 즉 학문성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학문성은 가지고 있다. 다만 경찰학이 학문성은 가지고는 있되 밑줄 독자적인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자적인 학문은 아니다. 자, 독자적인 학문이 아닌 이유에 있어서는 하단에 보면 영국에서는 밑줄 범죄학의 한 분야, 독일에서는 법학이나 행정법학, 미국에서는 형사정책학 혹은 이처럼 경찰행정학 이런 하나의 분야로서 출발했다 보니 독자적인 학문까지는 아니다 보시면 돼요. 자, 영국에서는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형사사법학이나 경찰행정학의 한 분야로서, 독일에서는 법학이나
혹은 행정법학의 한 분야로서 경찰학이 함께 연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한번 좀 더 가볍게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자, 옆 페이지 보면 이런 경찰학의 접근 방법, 자, 뭐 역사적 접근 방법부터 뒷페이지에 보시면 구조론적 접근 방법까지는 그냥 한 번 정도 가볍게 읽어봐 주세요. 이런 것들은요.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자, 이제 경찰과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13페이지부터 이제 배웁니다. 13페이지부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경찰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이제 경찰. 그래서 자, 경찰의 이제 개념을 배우는데, 자, 우선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 경찰의 개념에서 대륙법계 국가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한 이제 2장 넘어가면 영미법계 국가로 각각 2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시면 돼요. 각각 2가지로요.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에 있어서는 자, 우선 경찰의 개념의 시작은 무조건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경찰 개념의 근원이다 보시면 돼요. 근원이다. 근원인데, 자, 일단 이제 크게 이제 나눠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경찰의 개념에 있어서, 경찰의 창설의 목적을 가지고 크게 이제 2가지로 놓고 이제 접근합니다. 경찰의 창설의 목적에 있어서 첫 번째, 국가를 위해서, 자,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찰의 개념이 대륙법계예요. 대륙법계.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찰의 개념이 대륙법계라는 거예요. 대륙법계. 자, 두 번째 목적은 이처럼 두 번째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 이처럼 경찰의 창설의 목적이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찰의 개념이 영미법계라는 거. 영미법계. 그래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의 경찰의 창설의 목적은 서로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찰의 개념이 대륙법계고,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찰의 개념이 영미법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미법계. 자, 그리고 이처럼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있어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1차적으로 경찰의 근원, 경찰의 근원은 다 대륙법계에서 찾아요. 대륙법계에서. 왜냐면 대륙법계는 자, 경찰의 개념이 고대 국가 시대부터 이제 시작하는 개념이고, 영미법계는 추후에 이제 등장한 개념으로서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 대륙법계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이제 영미법계는 한 개념에 대한 역사가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의 개념의 근원은 대륙법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법계다. 자, 그럼 이제 대륙법계에서 관련돼서 첫 번째, 경찰에 있어서 개념,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 첫 번째가 이제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배경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 대륙법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중심에 해당하는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시작했다는 거. 두 번째, 중심 학자는 행정법학자라는 거. 즉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학자에 의해서 시작한 경찰 개념이 대륙법계. 자, 세 번째, 자, 이러한 학자들이 제시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논점은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논점을 제시했다는 거.
자, 이때 경찰은 무엇인가는 논점을 제시했을 때 이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목적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의 목적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따라서 접근의 논점이 경찰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야, 경찰은 뭐냐? 경찰은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하는 게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즉 방법, 무엇을 갖고 있느냐?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 수단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 그래서 수단에 있어서는 명령과 강제라는 권력적 수단을 가지고 이전 경찰이 이전 권한을 행사했다 보시면 돼요. 행사했다. 자, 여섯 번째, 이때 상대방은 국민에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 국민에게. 자, 이처럼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라는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국민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국민은 경찰권의 객체, 즉 경찰로부터 명령을 받는 하나의 객체에 불과했다라는 거. 두 번째, 자, 그러면 국민과 경찰의 관계가 객체란 것은, 자, 국민이 위에 있다, 경찰이 위에 있다. 경찰이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경찰과 국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또한 수직적 관계 혹은 대립 관계다 라고 이처럼 성립을 시켜놓는다라는 거. 성립을 시켜놓는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입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학자들에 의해서 정의 내린 개념으로 이때 학자들은 경찰은 무엇인가 라는 논점으로 접근을 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수단을 행사했다는 거. 고로 경찰과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경찰권의 객체에 불과했으며 또한 경찰과 국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자 수직적 관계이자 대립관계로 이처럼 성립을 시켜놨다는 거. 이게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 자,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먼저 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자, 첫 줄 행정법학자에다 밑줄, 행정법학자에다 밑줄입니다. 행정법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개념으로 그 다음 밑줄, 경찰이란 무엇인가 에다 밑줄,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경찰의 개념이 논의가 되었다. 자, 이 개념은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 측면에서 한정해서 본 견해이며 이때 경찰은 밑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행하는 게 경찰이라는 거. 자, 그러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 자, 일반 통치권이 있는데, 자, 일반 통치권은 무엇이냐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일반 통치권에 하는 근거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처럼 근거로서 일반적인
통치권을 근거로서 이전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거,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요. 자,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국민에게 밑줄 명령 강제했다라는 거, 명령 강제를 했다라는 거, 명령 강제를 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수행했다라는 거. 이처럼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국민과의 관계는 밑줄 수직적 관계로서 설정되었다. 고로 경찰은 경찰권의 객체 불가다라는 거, 객체라는 거. 자, 2번은 그냥 두시면 돼요. 2번은 어차피 이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보고 나중에 다시 재정리를 할 테니까 2번은 두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 꼭 숙제를 할 것들은 이처럼 중심국가는 뭐 프랑스, 독일 뭐 쉽게 하는 거고 행정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찰은 무엇인가 논점을 가지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를 바탕으로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 작용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자, 경찰의 개념 발달 과정이라는 거. 자, 대륙법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대륙법계 경찰이라는 개념하고 두 번째는 이런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어떻게 발달을 가졌는지 두 가지 각각 나눠본다는 거. 자, 이때 경찰에 대한 개념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대륙법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쪼개져요. 자, 우선적으로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은 크게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자,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라는 것은 경찰하고 일반 행정 영역이 상호간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수행됐다 이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두 번째는 경찰과 행정의 분화로 다시 쪼개진다는 거. 행정과 경찰의 분화라는 것은 경찰은 경찰의 영역에만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경찰 영역이 아닌 일반 행정은 일반 행정끼리 영역이 서로 간에 분리가 됐다는 거. 자,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 경찰과 일반 행정은 분화가 아니다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경찰은 경찰의 영역이 있고 일반 행정은 일반 행정의 영역이 있고 소방은 소방의 영역으로 각각 다 나눠져 있잖아. 그런데 이런 개념이 처음에는 상호간의 분리 없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되지 않은 시기는 고대 시대하고 중세 시대에서는 경찰과 행정이 상호간의 분화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찰과 행정이 상호간의 분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경찰국가 시대, 그리고 법치국가 시대, 그리고 지금의 현대국가 시대, 이때는 경찰과 행정이 상호간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분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건 뭐냐면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예요. 미분화.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란 경찰과 일반 행정 영역을 상호간에 통합적으로 수행했다 보시면 돼요. 통합수행. 그래서 첫 번째가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오늘 첫 시간인데 경찰학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어렵죠? 예, 어려워요. 경찰학이란 과목이요. 경찰학 과목이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다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경찰학은요. 거의 다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1차적으로 좀 약간 이해를 하려는 걸 1차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라는 것은 경찰이 이처럼 통합수행했다는 거. 통합수행. 경찰이 업무에 있어서 다 통합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수행. 그래서 첫 번째 고대
국가시대, 고대국가시대. 자, 고대국가시대에 있어서 경찰의 용어는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다라는 거. 그래서 경찰의 시작은 고대국가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요. 경찰의 이제 용어에 대한 등장 자체는요. 그래서 고대국가 시대에 있어서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그 용어가 유래를 했다는 거, 유래를 했으며, 고대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업무는 즉 일체의 정치를 다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일체의 정치를 포함시켰다. 자, 정치를 포함시켰다는 그 개념은 경찰이 정치도 했다 이 말이에요. 경찰이 정치까지 다 했다라는 거. 따라서 경찰이라는 그 자체가, 즉 헌법 그 자체가 곧 경찰로 통했다라는 거. 경찰이 이처럼 정치까지 다 수행을 했다. 고로 경찰은 즉 헌법 그 자체를 경찰이다 라고 칭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고대국가 시대에서 두 번째가 이제 중세국가 시대입니다. 중세국가 시대. 자, 중세국가 시대 때는 이제 경찰의 개념과 관련돼서 국가가 등장한다는 거, 국가 등장. 이때 첫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 프랑스에 있어서 경찰은 국가 작용 혹은 국정 전반 등을 의미했다는 거. 즉 중세국가 시대에서 프랑스에 있어서 경찰이란 국가 작용, 국정 전반을 의미. 즉 이 개념 말하면 경찰이 곧 국가였다 이 말이에요. 경찰이 곧 국가였다. 자, 이때 이제 뭐 국가 작용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말인 거고, 자, 국정 전반의 것은 국가의 행정 모든 것을 뜻해요. 국정 전반의 것은. 그래서 경찰학을 이제 하나씩 배우다 보면 용어를 이제 하나씩 이제 의미를 이제 풀어서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국정 전반이라는 의미는 국가의 행정 모든 것, 국가 행정 모든 것을 국정 전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국정 전반. 그래서 중세 국가 시대에서 프랑스에서 경찰은 무엇을 했다? 국가의 행정 모든 것을 곧 경찰이 다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앞서 미분화는 경찰이 통합적으로 수행했다 했잖아. 통합적으로. 그래서 고대국가 시대에서는 경찰이 정치까지 모두 다 포함한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한 거고, 프랑스에서는 경찰은 국가를 위해서 업무도 수행하고 국가의 행정 모든 것도 다 경찰이 했다라는 거. 자, 이런 경찰의 개념이 프랑스에서 개수가 됩니다. 개수. 어딜로? 독일로 경찰의 개념이 개수된다. 자, 우선 이제 기출에 있어서도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독일에서 프랑스로 개념이 개수하면 X. 경찰의 개념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찰의 개념이 독일로 개수가 된다는 거. 개수가 돼서 독일에 있어서 경찰권은 이처럼 영주 고유권에 접목하여 행사. 자, 영주 고유권에 접목하여서 이처럼 행사했다는 것은 영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에다가 경찰권까지 다 가져갔다라는 거. 자, 영주란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성주예요. 성주.
즉 각 성에 있는 성주들이 경찰권까지 보유를 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보유했다. 보유를 하고 두 번째 독일에서는 제국 경찰법이 제정이 된다는 거. 즉 중세 국가 시대 독일에서는 1530년도에 제국 경찰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제국 경찰법 제정을 통해서 경찰의 이처럼 임무에 있어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이 경찰의 임무였다라는 거. 그래서 중세국가 시대에서 독일 자 유념할 거 두 번째 문락입니다. 두 번째 문락. 자 제국 경찰법 제정을 통해서 경찰이 국가를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더라도 교회 행정만큼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 즉 중세국가 시대 교황이 갖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러니까 관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고 교황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임무 자체가 경찰의 임무로서만 취급을 했다라는 거. 취급했다. 그래서 포함한 하면 X, 포함한 하면 X. X다 보시면 돼요. X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어서는 왕과 결국은 교황은 거의 동급으로서 상호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침범은 못했다 보시면 돼요. 침범 못했다. 그래서 이처럼 경찰의 임무에 있어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만이 경찰 임무로서 취급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지 않고 이처럼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한 시점 고대와 중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대하고 중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가 경찰과 일반 행정의 미분화 해가지고 고대국가 자 경찰이라는 용어는 밑줄 라틴어 폴리티에서 유래이다. 밑줄 라틴어 폴리티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때 경찰이란 도시국가에 관한 밑줄 일체의 정치를 포함한 헌법 그 자체를 경찰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 경찰로 취급. 자, 두 번째 중세국가 시대. 첫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자,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경찰이란 국가작용, 국가목적, 국가의 표현한 질서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경찰이었다는 거. 즉 간략히 요약한다면 즉 14세기 중세국가 시대에서 프랑스의 경찰은 무엇이다? 곧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곧 국가였다. 자, 그 다음 독일입니다. 1항. 자, 15세기 말. 자, 밑줄. 프랑스의 경찰 기름이 독일의 개수이다. 밑줄. 자, 프랑스에 있었던 경찰의 기름이 독일로 개수가 됐다는 거. 즉, 독일로 전달이 되면서 독일에서는 이처럼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뭐 입법권, 뭐 재판권 등등등 권한에다가 경찰권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영주들이 그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항 1530년도에 제국 경찰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줄 제국 경찰법에서는 교회의 제후가 가지고 있던 자 밑줄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에다 밑줄 즉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행정에 관련된 권한은 경찰의 권한에서 배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배제가 되고 이를 제외한 국가의 모든 업무만 경찰이 취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가의 모든 권한, 그래서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되 그 중에서도 교회 업무만큼은 배제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제가 됐다. 그래서 경찰이 국가 행정 모든 것을 담당하던 국정 전반이 돼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했다 보시면 돼요. 못했다. 자, 세 번째. 자, 이러한 권한은 이처럼 포괄적 의미에서 경찰의 개념으로 의미를 시켰다라는 거. 자, 독일에서는 역사적으로 국가전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경찰 개념으로서 이처럼 등장을 했다 보시면 돼요. 등장했다. 자, 이제 14페이지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경찰과 행정의 분화. 이제 경찰과 행정이 상호간 이제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분화. 자, 이때 이제 경찰과 행정의 분화. 이제 시대적 간다면 1번, 2번. 자, 3번. 경찰, 국가, 시대. 자, 따라서 경찰, 국가, 시대는 무엇이냐? 경찰과 행정의 분화의 시작. 경찰과 행정의 분화의 시작은 경찰, 국가, 시대 때부터 이제 분화됩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 개념 딱 하나 틀 잡아놓은 것처럼 대륙법계는 경찰과 행정이 미분화된 시기와 경찰과 행정이 서로 분화된 시기에 있어서 분화의 시작점은 경찰, 국가, 시대 때부터 경찰과 행정이 서로 이제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경찰, 국가, 시대 때 경찰과 행정이 분화가 시작이 되되, 자, 첫 번째 계기입니다. 계기. 즉 경찰하고 행정이 분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 계기. 자, 계기는 무엇이냐? 국가의 확대 혹은 국가의 전문화 혹은 복잡화 등. 즉 국가가 점차 커지는 거야. 국가가 점차 커지고 커지다 보니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한 업무가 점점 복잡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 경찰이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점차 이처럼 분리를 시킨다는 거. 자, 경찰과 시대가 경찰과 행정의 분화의 시작점으로서 왜 시작됐다? 국가가 점차 커지니까, 또한 커지다 보니 그 안에서 전문화가 필요하니까, 또한 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다 보니 이처럼 경찰과 행정이 서로 간의 분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된다. 자, 이때 분화를 통해서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서 중세국가 시대에서 경찰의 업무, 국정 전반, 이런 업무에 있어서 자, 무엇이 배제가 되느냐? 국가 목적적 작용이 배제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한 국가 목적적 작용이란 사법, 외교, 군사, 재정이라는 분야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 배제. 자, 다시 이제 개념 하나 갑니다. 자, 앞서 국정 전반이란 국가의 행정 모든 것을 국정 전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행정 모든 것, 즉 국정 전반이란 크게 개념이 국정 전반이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면 국가 목적적 작용과 그리고 사회 목적적 작용, 이 작용을 합쳐서 국정 전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끌고 온다면 국정 전반이라는 경찰의 업무에 있어서 무엇이 배제됐다?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는 사법, 외교, 군사,
재정 분야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거. 배제가 되고 경찰의 업무는 사회 목적적 작용, 즉 이를 일명 내무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국가 목적하고 사회 목적을 합쳐서 국정 전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국가 목적 작용이 배제되고 경찰은 내무 행정, 즉 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너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만 해라 이 말이야. 사회 질서만 위해서. 그래서 사회 목적적 작용인 내무 행정이 경찰의 업무로서 이처럼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가.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 목적적 작용이란 즉 경찰 업무는 적극적 공공 복리 증진과 소극적 이처럼 질서 유지가 이처럼 경찰의 업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의 업무.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 경찰의 업무는 적극과 소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극과 소극이다. 경찰 업무는 적극과 소극 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 증진한 것은 국가를 위한 업무예요. 국가를 위한 업무. 자, 이처럼 경찰과 시대 경찰 업무는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과 소극적 질서 유지가 경찰의 업무로서 기존에 경찰 담당했던 사법, 외교, 군사, 재정 분야는 이처럼 배제가 됐다라는 거. 배제되고. 이게 경찰과 시대 경찰이에요. 경찰과 시대 경찰. 자, 세 번째. 자, 경찰권의 발동.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은 국민을 상대로 발동했다라는 거. 국민을 상대로 발동한 거지 국가를 위해서 발동한 건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권한을 발동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그냥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적극과 소극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시켰다라는 거. 발동시켰다. 이게 경찰과 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찰과 시대. 자, 그래서 경찰과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자, 경찰과 시대. 독일에서 17세기와 18세기의 국가 목적적 작용에 해당하는 자, 밑줄 외교, 군사, 재정, 사법 등이 이처럼 경찰에서 분리가 됐다는 거. 분리됐다. 자, 외교, 군사, 재정, 그 다음에 3번째 줄 사법. 사법의 이 네 가지 분야가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서 다른 작용으로부터 분리시켰다라는 거. 분리시켰다. 자, 이처럼 분리를 시킴으로써 이 시기의 경찰은 자, 맨 1항의 맨 끝에 소극적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이 경찰의 임무였다라는 거. 임무였다. 따라서 경찰은 이처럼 3번째 줄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자, 밑줄 내무행정 전반 일명 사회 목적적 작용에 이처럼 국한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종래의 경찰이 담당하던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 임무에서 배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배제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이처럼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내무행정만 경찰의 임무로 축소가 됐다라는 거. 또한 3항 이때 관료는 자, 밑줄 포괄적 권한에 근거하여 이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했다라는 거. 그래서 경찰권의 행사의 객체는 누구다? 국민이었다라는 거. 국민을 상대로 무엇을 가지고 나 경찰이야 라는 그 권한 하나만 가지고 행사를 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경찰과 시대.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네 번째가 법치국가 시대.
자, 이제 네 번째 법치국가 시대. 자, 법치국가 시대란 흔히 자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국가 혹은 국왕 또는 국왕도 법에 의하여 통제를 받음. 국가 혹은 국왕도 법에 의하여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법치국가 시대라는 거. 자, 앞에 있는 것은 하나 이제 묶어서 가면 돼요. 자, 경찰권 시대에서는 경찰권의 발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갖고 단지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권한 행사를 했다라면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 이제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 법에 의해서. 그래서 종래의 포괄적 권한이 아닌 이제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 그게 법치국가 시대예요. 법치국가 시대. 또한 이 시대 때 두 번째, 자, 국민의 주체성이 회복된다는 거. 즉, 종래에 객체에 불과하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주인. 즉, 종래 이처럼 경찰권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던 경찰이 이제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체성이 회복된다는 거. 회복된다. 그게 법치국가 시대. 세 번째, 이처럼 국민의 주체성이 이처럼 회복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자, 종전에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경찰권을 발동했다라면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동원을 했던 거야. 국민을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동원해서 사용을 했다라면 국민이 이제 국가의 주인이 된 거야. 주인이 됐다는 것은 국민을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고 무엇을 하겠다? 이제 국민을 보호만 하겠다라는 거. 보호만. 따라서 세 번째가 경찰권의 발동 범위에 있어서 또 배제가 됩니다. 배제되는 분야가 있다. 자, 무엇이 배제되느냐? 이게 배제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국가에서 동원할 수 이제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 때는 경찰은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그 권한을 행사를 했다라면 법치국가 시대 때는 이게 빠져나가요. 국민을 동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국민을 보호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래 했던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이 배제가 된다는 거. 배제. 즉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 따라서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동원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경찰의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위험 방지만이 경찰의 임무로 더 축소가 되어버린다는 거. 더 축소가 된다. 그래서 경찰의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위험 방지만이 경찰의 임무로서 이처럼 더 축소가 된다 보시면요. 축소된다. 특히 자, 경찰의 임무인 소극적 위험 방지로 이처럼 확정 계기는 독일의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독일의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이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로 확정시키게 된 계기가 된 판결이라는 거. 판결. 그래서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로 확정시키게 된
계기화된 것은 독일의 크루츠베르크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일의 크루츠베르크 판결. 그래서 독일의 크루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 축소와 관련이 있는 판결이라는 거, 확대가 아닌 경찰의 임무를 축소시키는 이처럼 축소와 관련된 판결이 독일의 크루츠베르크 판결이다 보시면 돼요. 독일의 크루츠베르크 판결. 자, 이처럼 법치국가 시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자, 1항. 자, 18세기 후반에 계몽주의, 자연법 사상, 자유주의, 권력 분립 사상 등의 영향으로 법치국가,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2항은 그냥 한번 정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2항 읽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이런 법치국가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이전 군주의 권력도 법에 구속을 받게 되는 권력 분립주의적 사고가 이처럼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처럼 왕도 혹은 국가도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 시작한다 이러시면 돼요. 구속받기 시작한다. 자, 3항. 따라서 자, 법치국가 시대가 시작하면서 경찰국가 시대 하에서 국왕의 절대적인 경찰권에 객체질하지 않았던 시민이 밑줄 그 주체성을 회복이다 밑줄. 즉 국가의 주인은 이제 누구다? 시민이다.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종래 경찰국가 시대까지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였다? 국왕. 법치국가 시대 와서는 국가의 주인은 시민, 국민이 됐다라는 거.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이처럼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겠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만 행사를 한다라는 거. 따라서 자, 마저 본다라면 그로 인하 보니 경찰의 분야에 있어서도 밑줄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 즉 그러니까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동원할 수가 없었다. 즉 무엇만 해라?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국한. 즉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한다라는 거. 발동한다. 사법이 그냥 참고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국가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국가 시대. 현대국가 시대. 그래서 다섯 번째가 자, 현대국가 시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칭한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국가 시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시작을 해요. 자, 현대국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즉, 현대국가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이처럼 국가 혹은 경찰의 민주화 등이 시작한다는 거. 국가의 민주화 혹은 경찰의 민주화가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민주화가 시작된다. 자, 이런 민주화를 계기로 경찰의 임무에 있어서도 이처럼 임무에 있어서도 협의의 행정 경찰 분야가 일반 행정 기관으로 이관이 된다는 거. 이관. 그러니까 경찰이 종래에 담당했던 협의의 행정 경찰 분야. 자, 협행정 경찰 분야라는 것은 가령 이런 것, 위생, 보건, 건축, 산림 등의 일반적인 행정 분야가 일반 행정 기관으로 이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관. 자, 이 과정, 이관시키는 이런 과정을 비경찰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경찰화. 즉 경찰이 담당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담당할 필요가 없는 일반 행정 분야를 일반 행정 기관으로 다 권한을 넘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를 비경찰화 이렇게 표현해요. 비경찰화.
따라서 이런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경찰의 임무는 이처럼 보안 경찰에 국한이 된다는 거. 보안경찰. 즉 보안경찰이라는 것은 즉 경찰의 임무에 한정한다는 거. 즉 순수한 경찰의 임무에 한정. 즉 순수한 경찰의 임무에 한정시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경찰이 보안경찰이에요. 보안경찰. 순수한 경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보안경찰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위생이나 보건이나 건축, 산림 등과 같은 협행정 경찰을 하고 싶으면 뭐 오늘 공부 오늘 처음 시작했잖아. 바로 3층으로 내려서 공부하시면 돼요. 일반 공무원이 일반 행정 분야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보안경찰이야. 보안경찰.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본다면 자, 이 시기에는 경찰이 모든 업무를 다 해서 국정 전반, 국가 행정을 그리고 나서 경찰과 시대 와서는 국정 전반에서 국가 목적에 빠져나가고 사회 목적만 했다가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 와서는 사회 목적 중에서도 무엇만 소극적 위험 방지만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소극적 분야 중에서도 보안경찰만. 그러면 대륙법계는 경찰의 기름이 확대다 축소다? 축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대륙법계는. 그래서 재정리를 한번 한다면 국정 전반이라는 개념은 국가 목적적 작용과 사회 목적적 작용, 일명 내무행정인 거고, 사회 목적적 작용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면 적극하고 소극이에요. 적극하고 소극. 적극적 공공, 복리, 증진, 소극적 위험 방지. 자, 이 소극적 위험 방지가 다시 두 가지 쪼개진다면 협의와 보안으로 쪼개지는 거고요. 협의의 행정, 경찰과 보안, 경찰로 쪼개지는 거고. 자, 국정 전반 언제였다? 중세. 자, 내무행정, 경찰, 국가시대. 그 다음 소극적 위험 방지는 법치국가 시대. 마지막으로 보안경찰은 현대. 따라서 경찰의 임무는 축소다, 확대다, 축소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축소. 그래서 경찰의 임무 간단히 쪼개 이제 요약한다면 국, 내, 위, 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 위보.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은 국내 위보다 보시면 돼요. 국정 전반에서 나중에 이처럼 내무행정으로, 내무행정 중에서도 나중에 위험 방지로, 지금의 보안경찰까지 각각 임무가 계속 이제 축소를 거쳐서 지금의 경찰이 된 거예요. 지금의 경찰이. 그래서 대륙법계의 경찰은 국가를 위해서 만든 경찰이 시대를 계속 변천 과정을 통해서 무슨 경찰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그게 대륙법계 경찰이에요. 대륙법 경찰.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은 이처럼 시작이 국가, 국왕을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경찰이 현재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계속 바뀐 거고요. 계속 바뀐 거고. 그게 대륙법계예요. 대륙법계. 자, 마지막 14페이지 현대국가 시대 보겠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탈나치와 탈군사와 비정치와 민주화, 지방 분권화 등이 추진되었다는 거. 따라서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 밑줄, 이제 네 번째 줄, 소방, 영업, 도로, 건축 등의 협행정 경찰 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루어지면서 경찰은 자 무엇만 했다? 보안 경찰에만 해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안 경찰에만 해당. 그래서 다시 이제 13페이지 한번 간다면, 자 13페이지.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어떻게 됐다? 역사적으로 축소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경찰로 이처럼 변화가 됐다는 거. 그 변천 과정 국, 내, 위, 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가능해요. 특히 지금 이 2항의 지문 있죠? 2항의 지문. 작년 승진 기출지문이에요. 작년 승진 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국내 위보 순으로 변청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변청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간단하게 본다면 자 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 자, 5번에 4번에 있는 것처럼 5번에 4번 지문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승진 문제예요. 5번에 4번 지문 보면 대륙법계 경찰 임무 범위는 국, 내, 위, 보 순으로 변화했다. 우리 좀 전에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학은 이처럼 큰 개념에서 공부하면서 의미를 알아야 문제 이제 풀고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숨 막히자. 야, 우리 새해 됐잖아. 이제 말 좀 해보자. 새해 넘어갔잖아. 같이 말도 한번 해보고. 안 그래? 경찰의 과목이 진짜 막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빡빡한 과목이에요. 경찰학 자체가. 빡빡한 과목인데 다만 경찰은 그건 있어요. 새롭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목보다는 배운 내용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잘 정리하고 잘 접근해놔야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가 좀 쉬워진다는 거. 알겠죠? 계속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인 거고. 자, 옆 페이지 보면 15번, 이제 15페이지죠? 자, 경찰의 속목적으로 위한 법과 판결, 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부터 맨 하단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까지, 자, 1794년부터 1931년도까지 이처럼 경찰의 임무가 어떻게 돼서 계속 축소됐잖아. 이런 일련의 축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이제 이때 등장한 법들, 판결을 관련돼서 1794년부터 1931년도까지 법이 쭉 이렇게 나열을 시켜주는 건 있어요. 자, 이거 순서 꼭 보셔야 돼요. 자, 또 본다면, 기출문제 한번 본다면, 어차피 이제 기출문제는 나중에 한 번 정도 다시 이제 같이 풀어 드릴 텐데,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기출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 11페이지에 13번 보세요. 11페이지 13번. 이거 작년 순경 채용이에요, 이건요. 11페이지 13번 보면 1번에 보시면, 자, 경찰의 소음 목적을 위한 법들, 변청 과정 순서 나와 있죠. 순서도 알아야 돼요. 몇 년대 무슨 법이 나왔는지를요. 또한 기출문제 이제 하나씩 나중에 이제 뜯어서 이제 보다 보면 무슨 법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다 해서 12페이지, 그러니까 12번에 1번 보세요. 12번에 1번. 12번에 1번 보면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물어봐요. 내용과 관련돼서도요. 그래서 교재 15페이지에 경찰의 소목적을 위한 법과 판결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가? 꼭 보셔야 하고, 특히 이제 하나씩 본다면 특히 크루즈 메르그 판결입니다. 크루즈 메르그 판결 한번 볼게요. 자, 크루즈 메르그 판결, 판결 요지는 그냥 참고하는 거고, 다만 이제 크게 이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본다면 크루즈 메르그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판결이냐?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라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 이렇게 밑줄. 그래서 앞서 경찰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로 2009칸 된 개된 판결은 크루츠베르크 판결이다 그랬어요. 크루츠베르크 판결. 그래서 크루츠베르크 판결이 경찰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로 국한시키게 된 계기가 된 판결이라는 거, 판결. 자,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자, 여기까지가 대륙법계 보시면 돼요. 대륙법계고,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16페이지 영미법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